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라는 강의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까지 살펴보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전제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과 유지 및 임차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란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는 일반 승용차를 의미하고, 그럼 영업용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여객운수업의 택시, 차량 렌트업체 렌트카 등이 영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출퇴근 및 출장 시 사용하는 5인승 이상 8인승 이하 업무용 차량은 모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 구입비, 렌트비, 수선비, 주유비, 통행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은 불공제됩니다. 다만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트럭, 화물용 차량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경유 차량은 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에 공제되는 차량 중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셔야 할 때 차종의 선택에 있어 제한이 없다면, 위에 공제되는 경차라든지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차량 구입비의 10%를 매입세 공제 받으시고 관련 유류비, 수선비 등도 공제 받으실 수 있어 부가가치세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데요. 접대성이 있는 경비, 예를 들어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구입비용, 거래처 관련 손님과의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은 사실 우리 사업장의 직원과의 식사, 선물 등, 즉 복리후생비와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사실 특별히 사장님께서 비용을 구분해 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처와 금액, 그리고 사용하신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을 때도 유흥장소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경비, 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용, 또 휴일이나 밤늦게 사용한 경우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접대비로 다시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공제되면서 해당 세액 및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하여 한도에 초과된다면 추징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면세사업 관련과 토지 관련된 매입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배제되는데요. 먼저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규정에서 열거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의 예시를 들어보면 국민의 기초생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미가공식품, 주택임대, 의료, 교육, 교통, 도서, 신문 등과 부가가치 구성 요소인 토지, 인력, 금융 등이 해당되는데요.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지가 면세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토지 취득 관련 수수료, 대지 조성 공사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철거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지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은 과세입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지출된 비용이 많은데 비용 처리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는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맞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좀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여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인 1기의 경우 7월 20일, 하반기인 2기의 경우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입에 대해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현금 결제를 하셨으면 현금 영수증 또는 본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받고 보관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출들이 명백히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추후 추징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펴봤는데요. 금구리 스크랩 관련은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는 주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경감공제세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는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 경감세액, 대리납부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로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1만 원을 공제받고 세무대리인이 대행을 한다면 세무대리인의 부가세 신고 시 1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공제 등을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자영업 영위 사업자들께서는 많이 공감하실 내용인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카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셨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과세 재원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의 1%를 공제해 주는 건데 특별히 현재는 1.3%로 증액하여 2023년도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한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해 20년 1기에서 2기에 한시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가세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한시 적용이라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공제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기납부한 세금을 의미하고
하단의 내용은 일반 사업자와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액 합계액을 맨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뒷장에 상세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그리고 신고 불성실 및 납부제한 가산세, 영세율 과표, 현금매출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매입자 납부 특례 관련 가산세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각 항목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가산세 계산이 각기 달라 하나씩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액 명세 하단에 보시면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기재하는 란과 면세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금액을 각각 기재하는 란이 있어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과 매입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맨 하단을 살펴보시면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폐업 후 마지막 부가세 신고라면 폐업 신고란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명세에 업태 종목과 업종 코드를 기재하고 매출액 금액을 기재하면 신고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절세 해결사 김영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